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정 경제. 늘 고민이시죠? 이 시간에 그 고민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가정 경제 연구소 이재문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정경제 재무 원칙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집집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험하면은 아마 하나쯤은 다 들고 계실 것 같고, 저도 들어라 해서 몇 개 들고 있는데, 이게요, 근데 가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재무상담사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실제 상담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보험료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가게 살림이 팍팍해지면 가장 먼저 이걸 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게 바로 보험인데. 맞아요. 네. 지난달에 뉴스만 보더라도 실제 해약한 규모가 15년 만에 최대치인 30조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이 미래에 다가올 위험,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는 거는 알죠. 맞지만 참 적절하게 가입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매월 고정된 지출로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까 가입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네. 특히 많은 분들이 암보험 가입하겠다라고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되면 가정경제에 오히려 암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가정경제에 암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 어떤 원칙을 갖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대비를 해주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나누고자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가입하고 관리하는 게 좋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원칙은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입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려 볼 텐데, 네. 진행자님께서는 혹시 자동차가 있으신가요? 있죠. 네. 네. 자동차 구입하실 때 혹시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저희가 좀 크게 깊이 고민하는 편 아니어서 한두 달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주변에 보면요. 3년째 고민 중인데 아직도 구입 못한 분이 있어요. 네, 저도 차가 있지만 사실 꽤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자동차 전시장에도 몇 번 가고, 주변에 또 동일한 차량을 갖고 있는 지인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왜 그렇게 신중하게 구입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비싸서 그런 거 아닐까? 비싸니까. 큰 돈이잖아요, 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험이 그렇게 비싼 상품입니다. 보험이 자동차만큼 비싸요? 보통 중형차 한 대 뽑을 때 2, 3천만 원 예산을 세우시는데. 네네. 우리가 1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하고 통상 20년 정도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네. 이것도 계산해보면 1년이면 120만 원, 20년이면 2,400만 원짜리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거든요. 계산하고 보니까 정말 비싼 상품이네요.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 그런 계산을 하진 않으시는 것 같고. 네. 주변에 이제 또 보험 들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선심 쓰듯이 또 가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맞아요. 결국 이게 차 한 대 뽑는 거랑 결국 같습니다. 그랬군요. 네, 놀랍습니다. 네. 차는 이제 몇 달씩 걸려가지고 옵션 하나하나까지 다 따져보지만. 네. 보험을 가입하면서 내가 어떤 특약을 가입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사인 먼저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네. 즉 앞으로 이제 보험 가입하실 때는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필요한지 또 가입하면 한 20년 동안 계속 낼 수 있는지를 잘 따져보신 다음에 결정하셔야 되고요. 네. 중간에 깨게 되면 결국 가입하신 분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의 기준을 좀 정하고 가셔야 되는데. 네네. 보험료는 가장소득의 8%, 많더라도 10% 넘기지 말자는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구 총소득의 10% 내로 정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이제 총소득이라 하면 보통 맞벌이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네네. 저는 가급적 그 소득이 조금 더 많은 가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네네. 생각보다 맞벌이가 오래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10% 이런 기준을 잡아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네요. 보통은 총소득에서 생각하게 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출산이라든지 임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맞벌이가 쭉 유지되기 힘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사람의 소득 기준으로 10%를 넘기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이제 두 번째 네. 원칙은 뭔가요? 두 번째 원칙은 보험은 큰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것도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가 이제 올 텐데 장마 때 우리가 우산을 들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큰 파라솔을 들고 갈 것이냐 어떤 선택을 좀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뭐 보통은 우산을 든다는 게 상식적인 답일 것 같은데 저라면은 기왕 드는 거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막아질 수 있는 파라솔 어때요? 저는 파라솔을 선택하겠어요. 실제 이 부분은 이제 보장의 측면이라고 본다면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산을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상식적일 수 있겠지만 적정하게 보장을 가져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파라솔을 들고 가시면서 힘들게 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그랬네요. 네. 이제 비가 올 걸로 예상이 되면 차라리 비가 많이 온다라는 게 예상이 되면 네. 조금 비를 맞겠다 싶고 반바지를 입거나 슬리퍼를 신고 나가서 차라리 맞는 게 낫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네네. 비 한 방울도 안 맞으려고 파라솔을 드는 거는 오히려 좀 너무 부담이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위험까지 모두 덮으려고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보험료가 굉장히 과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네. 위험 관리하는 기준을 본다 하더라도 보험이라는 거는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위험을 보험사에다가 이전하는 것이다 보니까 네네. 자주 오지 않으면서 한번 오게 되면 큰 위험이 발생하는 영역을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오히려 소소한 위험은 우리가 미리 저축을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감당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나가는 게 조금 더 지혜롭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쩜 이렇게 비유를 잘해주시는지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보장 범위를 너무 넓게 잡을 필요는 없다. 리스크가 네, 큰 위험에만 좀 대비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원칙은 뭔가요? 세 번째 원칙은 최소한의 위험 대비는 하자라는 건데요. 네네. 주변에 보면 특히 이제 보험에 대해서 완전히 필요 없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보험료가 과한 것도 문제지만 보험이 전혀 없는 것도 예상치 않은 위험에 노출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 또한 예를 들어보면 그 양떼 목장에 최소한 울타리가 없어서 들짐승이 표적이 되는 것보다는 이런 양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울타리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특히 이런 부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은 아직 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다 보니까 최소한의 대비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건강한데 뭐 보험 들 필요 있냐라는 분들이 의외로 좀 계시더라고요. 또 매월 나가는 보험료가 이게 정말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말씀처럼 보험 필요 없어. 나는 건강하게 쭉 살 거야. 라고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일정 부분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면 중요한 보장에 대해서 가입은 해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형편이 어렵거나 가입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최소한 갑작스럽게 병원비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실비 정도는 가입을 해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제 사실 실비는 그렇게 비싼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요? 어린이는 네. 한 1만 원 미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30대 초반인 경우에는 10,000원 초중반대로 가입이 가능한데 이런 비용을 통해서 위험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실생의료비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실비가 10,000원대로 가능하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실비는 이제 여러 가지 특약들을 포함해서 갈 경우에는 상당히 비싸지지만 단독 실비라는 상품을 활용하게 되면 사실 5살, 4살 정도 되는 어린이는 5,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보험은 기회비용이 큰 상품입니다. 네. 무리하게 가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축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예산을 먼저 정해보시고 그 안에서 큰 위험을 중심으로 대비하신다면 보험료는 효율적으로 나가면서도 남은 보험료를 저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3가지 원칙 잘 지키셔서 잘 따져보시고 적절하게 보장이 되는 그런 나에게 맞는 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이었습니다.